안녕하세요. 한국 비버 챌린지입니다. 비버 챌린지로 배우는 정보과학 중학생용 교재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비버 챌린지 8장 함께 일하기입니다. 이번 시간의 수업은 함께 일하기 문제를 해결해보고 함께 일하기 문제의 조건을 바꿔서 해결해보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중학교 정보의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 영역에 해당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함께 일하기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기 라는 주제로 함께 학습을 하겠습니다. 그럼 학습 목표를 선생님과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알고리즘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생활 문제의 해결 과정을 알고리즘으로 구성할 수 있다. 두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과 절차를 탐색하고 다양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요리를 해본 적이 있나요? 만약 요리를 한다면 재료만 준비됐을 때 바로 요리를 할 수가 있나요? 맛있는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재료, 그리고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맛있는 요리는 필요한 재료만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TV나 인터넷에서 소개되는 맛집들은 신선한 재료 외에 특별한 요리의 비결을 갖고 있습니다.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머릿속으로 재료를 생각하고 적당한 조리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요리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명확하게 표현한 것을 우리는 레시피라고도 하죠. 그쵸? 같은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완성된 요리의 맛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요리에서 레시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리를 하는 것은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매우 닮았습니다. 그래서 요리를 하기 전에 레시피를 먼저 떠올리듯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순서대로 작성한 알고리즘을 떠올려야 합니다. 요리에서 조리 순서가 바뀌거나 재료의 양이 바뀌면 완성된 요리의 맛이 달라지듯이 문제 해결에서도 알고리즘에 따라서 문제 해결 과정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알고리즘은 문제 해결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리를 하기 위한 레시피처럼 누가 보아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방법과 절차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챕터에서는 비버 챌린지의 함께 일하기 문제를 통해서 그 해결 과정을 표현하는 알고리즘 표현하기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활용되는 용어와 내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알고리즘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는데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을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했죠. 근데 이것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방법에는 글이나 그림, 순서도, 의사 코드 이런 것들이 활용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글씨만 봐서 이해가 되는 것들도 있고요. 아니면 처음 보는 것들도 있을 텐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 글은 우리가 자연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과정을 이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을 글 또는 자연어로 표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라면을 끓여 먹는 과정을 다양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글로써 라면을 끓이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라면을 먹기 위해서 라면 그 봉지를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라면 봉지 뒷면에 보면 라면을 끓이는 과정이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된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한눈에 보기가 쉽죠. 그래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는 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방법은 좀 어려운 방법인데요. 순서도와 의사코드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순서도라는 방법은요. 약속된 도형과 화살표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면 약속된 도형이나 이런 동그란 형태의 도형, 또 이런 육각형 형태의 도형, 평행사변형이나 사각형, 그리고 마름모 모양의 도형, 이런 모양들을 사용해서 각각의 과정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나 흐름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게 가능하고요. 하지만 복잡한 알고리즘을 표현할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도는 아마 여러분들이 모양은 이전에 이제 다른 곳에서 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직접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를 해결해 보면서 순서도도 표현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의사코드입니다. 자, 의사코드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언어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흉내내서 표현한 형태를 의사코드라고 합니다. 여기서 의사는 흉내내는 또는 뭐 가짜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언어로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이렇게 표현을 한 형태를 의사코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프로그램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자체로는 동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로 다시 바꿔서 쓸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의사 코드로 표현하는 경우는 이렇게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딱딱 나눠서 그리고 이렇게 들여쓰기도 하고요. 조건들도 표현을 하고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실제로 프로그래밍 언어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프로그램 안에서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실제 프로그래밍 언어로 다시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비버 챌린지의 함께 일하기 문제를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하기 문제는 2018년 리투아니아에서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문제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두 마리의 비버가 함께 댐을 만들고 있는데 8가지의 일을 해야 한다. 나무 쓰러뜨리기, 가지 잘라내기, 물에 띄우기, 통나무 모으기 등. 그래서 여러 가지 8가지의 일들을 A부터 H까지의 기호로 나타냈고 괄호 안에 적혀 있는 수는 그 작업을 완료하기까지 필요한 시간을 나타낸다. 그래서 A2라고 적혀 있는 요거 같은 경우는 A라는 작업은 2시간이 걸린다. 뭐 그런 의미겠죠. 작업에 따라서 그 전에 완료되어야 하는 작업들 사이의 관계와 순서는 옆에 있는 그림처럼 화살표로 표현할 수가 있다. 두 마리의 비버는 동시에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2개의 작업이 같이 실행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E라는 작업은 A나 B라는 작업을 한 이후에 수행할 수가 있다 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마리의 비버는 다음과 같은 계획을 세워 움직인다.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을 먼저 선택해 실행했기 때문에 두 마리의 비버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업을 실행했다. 위의 그림을 살펴보면 댐을 만들 때까지 32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다른 순서로 작업을 하면 더 짧은 시간 안에 댐을 만들 수가 있다. 두 마리의 비버가 함께 가장 빨리 댐을 만들 수 있는 최소 시간은 몇 시간일까? 이렇게 된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조건을 살펴보면요. 비버가 지금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을 먼저 선택해서 실행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D와 C를 먼저 실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실행할 수 있는 일의 종류가 A, B, C, D 이 4가지가 있으니까요. 그 중에 가장 오래 걸리는 걸 먼저 했고요. 그 다음 순서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택해서 작업을 진행한 결과 이렇게 32시간이 걸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을 먼저 선택해서 실행했던 예시 말고요. 다른 방법을 택했을 때 두 마리 비버가 함께 가장 빨리 댐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일까? 최소 시간이 몇 시간일까를 구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잠깐 화면을 멈추고 이 문제를 먼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해결 방안을 찾은 이후에 해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하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의 현재 상태는요, 두 마리의 비버가 함께 가장 빨리 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최소 시간을 구하는 방법을 모르는 상태가 되겠고요. 목표 상태는 두 마리의 비버가 함께 가장 빨리 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최소 시간을 찾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요소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는요, 첫 번째 비번은 8시간 동안 작업을 하지 않고 쉬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 비번은 6시간 동안 작업을 하지 않고 쉬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보았던 이 예시에서는요, 이렇게 일을 하지 않는 시간들이 각각 8시간, 6시간씩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마리 비버가 가장 빨리 함께 댐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런 쉬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요, 댐 건설 작업에서 요구되는 작업의 순서를 당연히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화살표의 순서들을 잘 고려해서 비버들이 쉬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작업 순서를 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버가 댐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그림으로 나타내 볼 텐데요. 작업의 절차나 순서를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도형과 화살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표현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것을 보고 나서 비버가 직접 작업하는 순서를 우리가 다시 표현을 해봐야 되겠죠. 이 과정을 한번 표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E 작업과 그다음에 F 작업을 서로 다른 비버가 할 수 있도록 배치를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배치를 하도록 하면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중간에 쉬는 시간이 없도록 다른 작업의 순서를 조정해서 이렇게 표 형태로 표현을 해보면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버 첫 번째와 두 번째가 A 작업, B 작업을 먼저 시행을 하고요. A 작업이 끝나면 첫 번째 비버가 C 작업을 수행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비버는 B 작업이 끝나면 이제 D 작업을 수행하고요. 그 이후에 E, F 작업, H, G 작업을 순서대로 시행을 하게 되면 쉬는 시간이 없이 전체 23시간 동안에 이 모든 작업을 완료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3시간이고요. 비버들이 일하지 않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면 필요한 전체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을 생각해내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죠.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도 있고요.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가 있지만 어떤 알고리즘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작업을 완료하는 시간, 이것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알고리즘을 우리가 적용할 수는 있지만 그것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알고리즘을 설계했다면 다양한 알고리즘 표현 방법 중에서 자신의 알고리즘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비버가 작업하는 그 모습을 이러한 그림 형태의 표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일하기 문제에 주어진 작업에 걸리는 시간과 선행작업 조건을 바꿔서 한번 다시 제시해 볼까요? 이것을 모든 별로 프로젝트 형태의 활동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동지에 안내된 프로젝트 계획서를 활용해서 팀원들 간의 역할들을 먼저 나누고요. 그래서 팀별로 같이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든 별로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같이 수정해 볼 텐데요. 작업별로 먼저 소요되는 시간들을 한번 첫 번째 줄에다가 쭉 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원래 있었던 문제였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시간들을 A부터 H까지 좀 다르게 기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업이 되는 순서 있죠. 여기 같은 경우는 A, B, C, D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E, F, G를 하고 그 다음에 H를 하는 순서로 제시가 됐는데요. 이 순서를 좀 바꿔서 선행 작업의 순서를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먼과 함께 협의를 해서 이 내용을 다르게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요. 글이나 그림, 순서도, 의사 코드 등에서 다양한 방법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표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시된 예시는요. 한 걸음 더해서 시간과 소요 시간과 선행 작업을 좀 다르게 표현한 그러한 작성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들도 바꿨고요. 그리고 선행 작업의 순서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보기 편하게 표현을 하면은요. 이렇게 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A, B, C, D의 시간을 이렇게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A, B 다음에 E, 그 다음에 C 다음에는 F, D 다음에는 G를 수행하고요. 그 다음에 H 작업 같은 경우는 F 다음에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순서를 한번 알고리즘으로 다양하게 표현을 해본 예시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글로 표현하는 경우는요. 이렇게 1, 2, 3, 4 이렇게 글로써 그 순서를 표현을 했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림으로 각 작업을 하는 순서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제시했던 형태와 비슷하게 표현을 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서도 형태로 표현을 한 경우는요. 이렇게 시작과 종료, 그리고 과정을 약속된 도형과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버와 두 번째 비버가 일을 하는 순서를 순서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둠별로 같이 작업을 한 그러한 결과를요, 같이 공유해 보시고요. 동료 평가지를 활용하셔서 이렇게 같이 평가를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모둠별로 좋은 점과 또 개선할 점, 그래서 종합 평점들을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학습 내용을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아까 같이 이야기를 나눴고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알고리즘이 존재할 수 있고 어떤 알고리즘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중요하다라고 같이 이야기를 했고요. 이러한 알고리즘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글이나 그림이나 순서도, 의사 코드 등으로 우리가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배웠습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우리 동료 평가를 평가지를 사용하셔서 진행할 수가 있겠고요. 자, 자기 평가도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버 챌린지 문제의 알고리즘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었는지, 그리고 비버 챌린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스스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비버 챌린지로 배우는 정보과학 8장 함께 일하기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